서초동 집회 기억하시죠? 그 집회에서 정경심 사랑해요, 조국 사랑해요, 검찰개혁 필요하다라는 메시지 등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 서초동 집회를 가장 많이 지켰던 조국 수호 단체로 불렸던 소위 깨시연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매우 파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초동 집회에서는 바로 윤석열 검찰을 매우 비판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 깨시연이 어쩌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걸까?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의 빚이 있습니다. 서초의 빚을 앞으로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진정성 있는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장면인데 왜냐하면 제가 그 박사학위 주제가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현장 그때 취재하기도 했었고 이 당시 서초동 집회의 분위기는 거의 타도 윤석열 뭐 이런 분위기였고 어떻게 이렇게 180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이 깨시연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던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국 수호 집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문파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개근상이네요. 예, 그런데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검찰청 인근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이제 개최를 한 것이고요. 이 깨시연 대표 이민구 씨가 윤석열에게 빚갚자는 의미에서 지지 장소를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모두 조국에게 속았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국 거짓을 목격했기 때문에 진한 가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지지를 한 것인데 결국 그 정경심 씨 대법원 유죄 재판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 기억을 상기해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가행 수사이다, 너무나 지나친 수사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죄, 무고함을 믿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일부는 무죄가 나왔지만 또 일부는 명확하게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모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일부의 어떤 비행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지점에서 조 전 장관의 어떤 거짓이라든가 해명에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모든 서초동 집회의 사람들이 지금 깨시연 대표처럼 조 전 장관의 잘못이고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정당했다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깨시연 측의 일단 지지 선언인 거죠. 윤 후보의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예. 이번에는 토리아바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게 저도 이 박사 논문 쓰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자로서 무수히 많은 내용을 봤을 때 표창장 위조의 건은 유죄일 확률이 크다. 그런데 어떻게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 기자적인 학자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번도 이 서초동 집회를 빠지지 않은 깨시연 측이 재판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시연 대표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조국에게 속았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국의 거짓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난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은 경선 과정에서 민주 절차 싸그리 무시했다. 이재명 지지자한테 친문이란 글자 붙이면 안 된다. 진짜 친문이면 이재명 지지할 수 없다라고도 뭐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전주현님. 어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어제 그 이제 지지 선언은 뭐 단순히 그냥 뭐 거의 일당 100, 거의 뭐 저희로서는 정말 한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뭐 앞서 이제 나온 것 같이 이 깨시연이라는 이런 그 당은 조국 사수대의 뭐 최전선에 이제 섰던 그런 단체인데 결국 이제 그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결국은 그 민주당의 내로남불, 민주당의 위선을 지금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저희로서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자리였고요. 그리고 어제 그 또 독특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분들이 옷은 파란색 자켓을 입고 계신데 예. 빨간색 마스크를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희들 보고 또 열심히 해라. 정말 지지하겠다. 이제 이런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고 서초동 집회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조국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서 시작한 이 장소에서 결국은 그 조국 후보자를 지지했던 단체가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을 국민들이 봐주시고 결국 정의의 편에 서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에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 수사 방식이 너무 과도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조국 수호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깨시연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 조국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국 수호대가 인정을 해줬다라는 전재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선거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들을 뭐 조금 더 품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뭐 비슷한 시간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대구의 박창달 의원, 아마 대구에서 3선, 4선 의원 하신 걸로 아는데 이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고 이분들이 홍준표 후보를 도왔다가 이재명 후보를 돕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치적 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향해서 무도한 정권이다, 뭐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부패한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인간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이라는 것이 있을지인데 어떻게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도의가 없을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또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지하던 분들이 여기 지지하고 여기 지지하던 분들이 저기 지지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품넓게, 울타리 넓게 다 함께 품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민주당의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국면 관련해서 제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했었잖아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조국의 강을 못 건널 것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돌직구 질문을 물었거든요. 그때 흥미로운 답변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나는 건너고 싶은데 조국의 강 폭이 생각보다 너무 넓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 폭넓은 조국의 강을 미처 건너지 못한 와중에 깨시연이 윤석열 후보 측에게 돌아섰군요. 흥미로운 장면, 두 가지 장면, 김동연 후보와 깨시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표밖에 안 보이나 봐요. 외교나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야말로 가짜 안보입니다. 나라 막을 만한 그런 리더입니다. 국제적 규범에 기초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평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미, 반중, 반일 이런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따져야 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 교체가 되면 정권을 잃은 세력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 번 더 정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정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신념은 저한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후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이든 선거 중에도 발표할 수 있지만 오늘을 넘어선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여론조사 막판에 실시된 그 따끈따끈한 결과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에 견고한 민심의 방향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